내일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 조화동 스켈레톤 카페 괜찮으실까요? 네, 근데 면접을 카페에서 하나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직원 친화적 회사라서 채용할 때도 프리하게 해요. 그래야 면접자분들도 부담이 적고 저희도 더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복장도 평소대로 편하게 입고 오시면 돼요. 저흰 진짜 격식 같은 거 안 따지거든요. 인성하고 성실함만 봐요. 오, 네, 그럼 내일 뵐게요. 때는 5년 전 대학 졸업반 시절 취업 준비를 하며 계속된 탈락으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어느 날이었다. 나름 스펙은 좋았지만 유독 혹독했던 그의 취업 시장은 녹록치 않았고 연달아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근 10개월간 서류를 30군데 넘게 넣었고 면접만 7번을 보았지만 인연이 닿은 곳은 없었으며 내 자존감은 바닥을 기고 있었다. 졸업 후 기숙사에서 나와 자취를 했던 터라 주거비도 많이 나갔고 학자금 대출까지 있었기에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눈을 낮춰 그나마 좀 괜찮다 싶은 중소기업에 무작위로 서류를 넣었고 그중 한 곳이 면접을 보기로 한 곳이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 회사는 지원자분들의 진솔한 모습을 보고자 이렇게 카페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네. 음료는 뭘로 하실래요? 아메리카노 핫으로 하겠습니다. 아, 여유가 있으시군요. 네? 보통은 습관적으로 시키잖아요. 뜨거운 음료를 시키는 거 보니 매사에 참 침착하실 것 같네요. 이건 뭐지? 위장 압박 면접 같은 건가? 네, 침착하고 신중하단 말은 자주 듣는 편입니다. 1대1 면접에다가 카페에서 하니까 확실히 긴장은 덜 됐지만 기존과 다른 면접 분위기에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 면접관은 면접용 질문과 일상용 질문을 적절히 섞어가며 대답을 유도했다. 가정 환경, 교우 관계, 현재 고민사항 등 사적인 사항들도 편안하게 대답했다. 면접이라기보다 상담을 받는 느낌이었고 일반적인 면접과는 전혀 다른 아주 유연한 분위기였다. 면접관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진심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인지 난 더 진솔하게 답할 수 있었다. 김칫국부터 마시다가 실망한 적이 많아서 그런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정말 차분하고 실력이 있으신 분 같네요. 저희가 찾던 인재상이 민정 씨 같은 분이에요. 응? 바로 합격? 그럼 마지막으로 인적성 검사만 하시고 종료할게요. 그럼 그렇지. 그렇게 인적성 검사까지 모두 마친 후 면접은 종료되었다. 고생하셨습니다. 합격 여부는 일주일 뒤 17일 날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느낌이 좋았다. 그동안 면접 노하우가 쌓여서 그런지 답변도 만족스러웠고 편한 분위기라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다. 예상대로 난 면접을 본 회사에 합격했고 벅찬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다. 민정 씨, 이건 사내 규정에 관한 건데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저희 회사가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 네. 실제 면접 때 고지를 받기도 했고, 그건 지원서를 제출할 때부터 이미 인지한 사실이었다. 회사 명과 홈페이지 분위기만 보더라도 종교적 색채가 물씬 풍겼었다. 내가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다면 애초에 걸렀겠지만 딱히 그런 건 없었다. 난 무교였지만 기독교 재단의 사립중학교를 졸업했다. 그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였다. 거기서도 주 1회 아침 강당에 모여 예배를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했었다. 심지어 일주일에 1시간 성경이라는 과목도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고 교사가 목사였다. 당시 그것 외에는 딱히 강요받는 느낌이 없었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할로윈데이 같은 날 행사도 하고 선물도 받는 게 마냥 즐거웠던 추억 정도로 기억한다.
거기 6주 1항을 보시면 매주 수요일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예배하는 시간이 있는데 불참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네. 일전에 어느 직원분이 종교를 강요하는 악질 회사라고 언론에 제보한 적이 있어서요. 저흰 절대 강요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불이익도 없고요. 실제로 저도 포함해서 거의 반 정도는 참석을 안 하세요. 제보하신 분은 동료들이랑 무슨 트러블이 있었던 모양인지 퇴사한 뒤에 그렇게 악의적으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오해는 풀렸지만 이미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뒤였죠.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사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분위기도 좋고 일도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대기업보다는 좀 못할 수 있는데 동종업계에 비해 월급이나 복지 같은 건 훨씬 좋은 편이에요. 회사 생활은 나쁘지 않았다. 일도 어렵지 않고 분위기도 좋았다. 가장 우려했던 예배 참석을 압박하는 분위기로 몰아간다거나 선교를 하는 일도 없었다. 사내 규정상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그런지 각별히 조심하는 것 같았다.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은 거의 크리스찬이거나 혹시나 진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참석하는 사람들 같았다. 따져보면 근거 없는 추측들이었고 무엇보다 직원들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애초에 불만을 가질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았다. 며칠 전 내가 다소 간단한 업무를 하면서 같은 실수를 3번이나 반복한 적이 있었다. 아주 중대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사소하게 넘어갈 문제도 아니었다. 직속 상관인 이 주임이 날 직원 휴게실로 호출했고 난 당연히 한 소리 듣겠구나 생각하고 긴장한 상태로 따라갔다. 민정씨 많이 힘들지? 아, 아닙니다 주인님. 실수한 것 때문에 부른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 괜찮다니까. 신임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색이 좀 안 좋은데 무슨 고민거리 있어요? 아니요, 약간 두통이 올라와서 그런 것 같아요. 집중하면 종종 이래요. 아우, 그럼 진작에 말씀하시지. 오후에 병가 내시고 병원 가보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주인님. 에이, 정말 눈치 볼 필요 없고요.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민정씨 편할 대로 하세요. 대신 오후엔 좀 쉬세요. 업무하지 마시고. 솔직히 주임님이 마음 써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다. 주인님뿐만 아니라 부서 전체 분위기가 이랬다. 혼자 타지 생활하는 게 녹록지 않죠? 어쩔 수 없죠.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젊었을 때 고생해야죠. 아, 참 민정 씨 능력도 좋고 인성도 좋다고 소문났더니 진짜 그러네요. 요새 보기 드문 마인드네요. 아니에요, 주인님. 아, 민정 씨 어떤 동호회 될지는 정했어요? 아니요, 아직 못 정했어요. 우리 회사는 매주 수요일 오전은 예배를 했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사내 동호회 활동 시간이었다. 모두 사내 규정에 명시된 업무의 일환이었고 동호회 지원금까지 넉넉히 지급되었다. 사실상 수요일은 일을 한다기보다 회사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한다는 느낌이었다. 물론 호불호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만족했다. 오후 5시까지 복귀한 후 6시에 칼퇴를 하는 게 규정이었고 퇴근 후 공식 회식은 회사 측에서 강제로 금지시켰다. 정하기 힘들면 우리 미식연구 동호회에 들어올래요?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 네. 저야 주인님하고 같이 하면 좋죠. 사실 난 먹는 걸 그다지 즐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주인님이 편하기도 했고 딱히 끌리는 동호회도 없었다. 알겠어요. 그럼 명단 올릴게요. 마침 내일 수요일이네요. 이번 주는 오리로스 집 갈 건데 괜찮죠? 네, 전 가리는 음식은 없어요. 잘 됐네요. 1시 반쯤 식사할 거니까 점심은 가볍게 요깃거리만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오후에 무리하지 마시고 중간에 더 안 좋아지면 언제라도 말하고 병가 내시고요.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식연구동호회. 이름은 그럴싸했지만 그냥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게 전부였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었다. 회사 측에서 무슨 성과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매주 하루를 빼서 친목 도모를 하라고 직원들에게 돈을 쥐어주는 모양새였다.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에서 그 정도까지 신경을 쓰는 게 좀 의아하기도 했다. 원래 요즘 회사는 다 이런 건가 싶어 검색도 해보고 먼저 취직한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이 정도까지 직원을 배려하는 회사는 없었다. 친구들은 이곳이 천국이라고 부러워했다. 미식연구동호회에 든 이후 이주임님과 부쩍 가까워졌다. 내가 혼자 타지 생활을 하기도 했거니와 친한 동기들도 졸업 후 흩어져 거의 만나지 못하는 것도 한몫했다. 서로 통하는 것도 많았다. 주인님도 본가가 먼 지방에 있었고 혼자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처럼 졸업 후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가 우연히 우리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주임님과 주말에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고 회사 밖에선 언니라 부를 만큼 친해졌다. 한날은 언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물었다. 언니 무슨 고민 있어요? 아니, 별건 아니고 진급 문제 때문에. 언니 말로는 자기 동기들은 작년까지 대부분 진급을 했는데 자기를 비롯한 몇몇은 계속 누락됐다고 한다. 이게 예배를 참석 안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에이 설마. 내가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고 진급 안 된 동기 3명이 다 예배에 참석을 안 했어. 나까지.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차별하면 금방 티가 나거나 무슨 말이 나왔겠죠. 근데 여태껏 그런 건 없었고. 심증뿐이니까 뭐라 할 수도 없겠지. 네 말처럼 그냥 우연이라고 하면 그만이니까. 결정적으로 내 동기 중에 그걸 의심해서 저번에 예배 참석한 애가 있거든. 걔도 2달 만에 진급했잖아. 와 진짜요? 응,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들어맞는 게 많아. 그래서 나도 다음 진급 발표 때까지 한 3달만 예배에 참석해 보려고. 아 정말요? 응, 내가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야 그렇지. 근데 안 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되면 어쨌든 좋은 거니까. 믿지야 본전이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건 그러네요. 너도 같이 들을래? 네? 혼자 가기가 좀 뻘쭘해서 그래. 한 번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안 가면 되잖아. 어차피 수요일은 업무도 없고 좀 여유로우니까 한 번만 같이 따라가줘. 그럴까요?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흔쾌히 수락했다. 예배는 특별할 것도 없었다. 회사에서 고용한 목사라 그런지 더 조심스럽고 평범한 느낌이었다. 지루한 설교보다는 세상 사는 지혜 같은 걸로 내용을 채웠다. 중학교 때를 생각하면 예배 중에 찬송가를 서너 번 이상 불렀던 것 같은데 여긴 한 곡만 불렀다. 생각보단 부담스럽지 않은 경험이었다. 뭐 별거 아니네. 좀 귀찮긴 하지만 진급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고 더 다녀봐야지. 그 시간에 사무실에서 마우스 붙잡고 졸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 네,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았어요. 무슨 힐링 강연 느낌도 나고. 전 다른 분들이 막 처음 참석하니까 어땠냐, 다음 주에도 올 거냐, 뭐 그러면서 귀찮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치? 너 수요일날 할 거 없으면 나랑 계속 참석해보자. 나 진급 발표 때까지만. 혹시 모르잖아. 너도 진급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네, 그렇게 해요, 언니.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별일 없이 무난하게 회사 생활을 이어나갔고 어느덧 내가 입사한 지 반년이 흘렀다. 난 주임이 되었고 언니는 대리가 되었다. 난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진급을 한 것이다. 파격적인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대했던 탓인지 더욱 크게 다가왔다. 그런 이유로 언니는 진급을 하려면 예배 참석이 필수라고 맹신하게 되었다. 사실 나도 그때부터 믿음이 들기 시작했다. 내 동기들 중 나를 포함해서 예배에 참석한 2명만 승진이 되었기 때문이다. 개중의 진급 발표 이후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도 생겨났다. 어떻게 보면 난 언니 덕분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 그게 약으로 작용한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연이라 해도 언니가 고마울 수밖에 없었다. 어? 민정아, 너 이번 해외 파견 대상자로 선정됐네? 네? 방금 떴어. 인터넷 봐봐. 어?
정말이네요? 회사에서 매년 직원들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외 집으로 파견을 보내는 과정이었다. 주거비부터 기본 생활비까지 지원되며 각종 수당을 합치면 월급이 2배 가까이 뛰었고 다음 진급도 최소 연수만 채우면 프리패스였다. 그런 이유로 누구나 한 번쯤 가고 싶어 했다. 나도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둘걸. 난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하라고 해도 못하잖아. 부럽다, 너 능력이 좋아서. 아, 근데 제가 해외는 한 번도 안 가봐서요. 아직 여권도 없어요. 잘 됐네. 돈도 벌고 해외여행도 가고. 에이, 일하러 가는 건데요, 뭘. 나도 당연히 마음은 있었다. 일단 영업 회화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었다. 무엇보다 직장인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만약 이직을 하더라도 고급 경력으로 작용이 될 게 분명했다. 예전에 김 과장님한테 들은 얘긴데 거기 파견 가는 인원들도 다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래. 아, 정말요? 고로 이 몸도 나 파견 가는데 일조를 한 셈이지. 이쯤 되니 암암리에 떠돌고 있던 소문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진급한 이후로도 긴가민가 했는데 이젠 거의 확신이 들 수밖에 없었다. 진짜 그런 거면 소름인데요? 뭐 어때?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둘 다 잘 된 거잖아? 그건 그런데 야, 아무렴 거기 참석한다고 해서 다 그렇겠어? 그것도 기본적인 능력이 따라줘야 가능한 거지. 너처럼. 암튼 좋겠다. 속으로 대리 달겠는데? 그렇게 회사에 입사하고부터 계속 뜻밖의 행운들이 이어졌고 대기업 부럽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취업 전선에서 고생했던 걸 지금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해외 파견 인원은 30명 정도로 꽤 많았다. 모두 우리 회사 직원은 아니었고 그룹 계열사에서 뽑힌 직원들이었다. 나름 엘리트 그룹에 들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대학 시절 연마한 영어 회화 능력과 각종 스펙들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하니 보람도 컸다. 해외 파견지인 캘보디아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마친 후 바로 직원 기숙사로 이동했다. 캘보디아에 대한 첫인상은 꽤 괜찮았다. 해외는 처음이라 모든 게 생소했지만 숙소가 생각보다 깔끔했고 식사도 잘 나와서 6개월 정도 생활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 아니 오히려 타국 문화를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당일은 짐을 풀고 쉬었고 다음 날부터 출근이었다. 그렇게 둘째 날부터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 파견자에게 한 달 정도 인수인계를 받으며 실무를 익혔다. 일은 거의 단순 문서 작성으로 어렵지 않았고 함께 온 계열사 직원들이 많아서 크게 외롭지도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전임자가 떠났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무렵까지도 난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내가 심각한 국제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음으로 캘보디아 내국인 납치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국정원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캘보디아 최대 범죄 조직 캄보의 소탕 작전을 성공리에 완료, 내국인 321명을 구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법인사업체인 스켈레제약이 오랫동안 해당 범죄단체의 인력 공급책으로 활동하며 자사 직원들을 해외 출장의 명목으로 불법 노동 인력을 공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스켈레제약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수사가 계속될수록 캄보와 연루된 국내 기업이 하나둘씩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캄보의 범죄시설에서 구출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본인이 소속된 회사를 통해 출장, 파견, 위로여행 등 여러 커진 명목에 속아 캘보디아로 입국한 직후 감금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켈레제약과 마찬가지로 일명 캘보디아 게이트에 연루된 베델그룹 역시 그 추악한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종교계에서 연일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델그룹은 베델종합상사, 베델토건, 베델네트워크 등 1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규모 그룹사이며 종교신앙을 표방한 대표적인 기독교 회사입니다. 구직자들 사이에선 급여체계와 직원 복지가 좋기로 정평이 난 회사였기에 그 실체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델그룹은 캘보디아 현지에서 대규모 해외 지부와 교회를 운영하며 탈세와 횡령의 창구로 활용했고 캄보의 범죄 자금 세탁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악어와 악어새의 평화로운 공생관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종교단체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공권력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수사의 사각지대이며 비과세 대상인 만큼 자금 흐름의 추적도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베델그룹은 그러한 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온갖 비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아 해왔던 것입니다. 특히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을 파견하여 각종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허술한 현지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범죄 행위는 파견된 직원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국정원은 스켈레제약과 베델그룹 이외에도 적지 않은 수의 해외 파견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캘보디아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을 거라 보고 특별조사본부를 꾸려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계속 번거롭게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아이, 번거롭다뇨. 저희 지옥에서 구해주신 분께 감사 인사 드리는 게 왜 번거로워요? 평생의 은인인데. 부끄럽네요. 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나저나 그런 일을 당하셔서 심려가 크시겠어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으신 것도 그렇고 경찰 조사에다가 기자들 인터뷰 요청까지 많이 시달리고 계시죠? 뭐 저야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거기 현장에 갔었던 민정이가 많이 놀랐겠죠. 그나마 주무관님께서 빨리 구해주러 오신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한 피해자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생각하면 전 아무것도 아니죠. 잠시만요. 저희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네요. 이만 가볼게요.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무관님 퇴원하시면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해요. 네,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암튼 또 뵐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분들은 누구셔? 거기 피해자분들. 감사 인사하러? 오늘이 두 번째야. 저번 주도 오시더니 참 거절하기도 못하고. 저분들 번호 있어? 응? 무슨 번호? 무슨 번호긴 전화번호지. 내가 수사하는 것도 아닌데 피해자 전화번호가 왜 있어? 답답하다. 저분들 다음에 또 올 것 같아? 나 퇴원하면 밥 한번 먹자던데. 오케이. 식사할 때 나도 불러줘. 그리고 국정원 직원 미팅 거는 잠시 보류하고. 응? 난 단발머리. 뭐야, 설마 형이 관심 있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이대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20대 같던데. 그리고 단발보다 머리 올린 분이 형한테 관심 많은 눈빛이던데? 친새끼는 멀쩡하게 생겨서 입만 열면. 말 돌리지 말고 형. 내가 본론만 말할게. 어제 우리 사촌 누나한테 말했는데 형하고 미팅하는 거 오케이 했고 반응도 아주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혹여나 형은 딴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처럼 누가 치고 들어오더라도 무조건 실드 쳐야 돼. 아니 이 새끼가. 우리 사촌 누나 사진 봤지? 인물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는데 성격이 진국이야. 남자 얼굴은 전혀 안 본다고 했잖아. 전혀. 야, 그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만번이다. 암튼 내가 단언컨대 우리 사촌 누나는 퀸 오브 퀸이야. 이번에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형. 그러니까 처신 잘하라고. 고맙다.